자, 이제 평면좌표 오늘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테마텍 요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 건데, 자, 요게 개념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개념이 많이 없고, 빨리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합시다, 이제. 우리 원래 수직선상에서 두 점이 놓여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원래 무조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거리라는 거야. 무조건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위에 그림은 x2가 더 크고 밑에 그림은 x1이 더 큰데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길인데, 그럼 위에 거는 x2 빼기 x1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밑에 거는 x1 빼기 x2가 두 점 사이의 거리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뭐가 더 큰지, x1이 더 큰지 x2가 더 큰지 모를 때는 반드시 뭘 했었지? 이걸 절대값을 했었죠. 절대값. 반드시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빼주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이제 저렇게 해주는 게 맞겠고, 그다음 당구장 표시. 자,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는 특별히 이제 원점으로 만약에 거리를 논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원점이 여기 있다, 그렇게 잡게 되면은 원점과 이 A 사이의 거리는 x1이긴 하지만 절대값의 개념이었죠. 절대값의 개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식처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거였는데, 우리 이거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해서 루트로 더했었지. 루트로 이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좌표 평면상에서는 이제 x1 빼기 x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1 빼기 y2의 제곱으로 이렇게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 그 차를 이용해서 제곱으로 더했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더했었고, 근데 특별히 만약에 원점이다, 원점에서부터 요 A까지의 거리인 요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원점은 좌표가 0,0이니까 그냥 A의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는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이제 수직선 상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공식이 있었죠. 이제 수직선 상에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그 M 대 N, 자, 비율이 MN이니까 두 비율을 더해서, 요 두 비율을 더했었고, 그 다음에 분자, 이거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했죠. 분자 이제 요거 M 대 N으로 지금 이제 나누는 거니까 이거 크로스로 엇갈렸었잖아 이제. 그래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해준 다음에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선분의 내분점 공식인데, 특별히 중점이다, 가운데 점이면은 1대1로 똑같은 등분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1대1로 내분하는 셈인 거야. 1대1로. MN을 1로 생각해주게 된다면 2분의 x1 플러스 x2. 그냥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 셈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평균을 구하는 셈이다.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로 계산해주는 것이고, 이거를 더 1번화 하는 게 좌표 평면이야. 근데 좌표 평면이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x좌표 쪽에 대해서 m 대 n, y좌표 쪽에 대해서 m 대 n 해주면 되기 때문에 x좌표 쪽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위에 것처럼 써주시고, 여기도 y좌표 쪽에 대해서도 m 대 n으로 해주면 되는데, y좌표니까 여기서 x를 y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저 순서 잘 기억해 놔야 된다고 했지. 무조건 내분점의 순서는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의 순서로 쓰는 거예요. 이제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거 내가 왜 순서 잘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게 사실 이거 더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지만 외분 있잖아. 외분 기억나니? 여기 뒤에 이제 외분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외분은 여기가 뺄셈이었잖아요. 뺄셈.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그래서 이왕 이제 기억할 거면 순서를 잘 좀 기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도 선분의 내분점인데 중점이다 라고 해준다면은 위에 것처럼 1대1로 내분하는 셈이기 때문에 MN을 1로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분의 y1 더하기 y2로 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1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1대1.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이 세 점의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준 다음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3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저게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이었어. 저게 무게중심 좌표였고 자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죠. 세 개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분점이 있는데 이제 그 저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이 공식 자체는 빠졌지만 근데 사실 내분을 활용해서 사실 표현이 되긴 하거든 저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 기출문제들 중에서 외분이 쓰인 문제들은 그러면은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다 빠져야 되지만 내분으로 충분히 문제를 다 만들 수가 있어. 내분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은 물론 내분으로 풀 수 있지만 이 자체도 좀 알긴 알아야 돼 이제. 자 외분점은 뭐였냐면은 이제 선분 밖에서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였고 이제 아까 내분이랑 비슷한데 달랐던 거는 뺄셈으로 바뀌었죠. 뺄셈으로. 내분이랑 똑같지만 부호가 빼기였다라는 거지. 부호가 빼기였다. 부호가 빼기였었고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교육과정 외 해가지고 좌표평면입니다. 좌표평면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요걸 이제 뺄셈으로 바꿔. n-n분의 mx2-nx1으로 주시고 n-n분의 해준 다음에 my2-ny1 이렇게 일단 쓰실 겁니다. 이렇게 저기가 뺄셈이기 때문에 저거 순서를 좀 잘 기억해놔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순서를 잘 기억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이거 기본이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1번. 자, 근데 애초에 평면좌표 단원 자체가 이 단원만으로는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힘들어서 사실 오늘 다룰 필수 예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일단 보시면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이 직선 위에 점일 때라고 돼 있지 이제.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이제 어디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에서 저기 이제 그 뭐 A라는 점까지의 거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그림을.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가 얘가 지금 이제 같은 뭐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이지 이제. 이런 상황이면 그냥 PA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랑 PB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쓸 거야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애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가 들어가 이게?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 그래서 어차피 PA도 루트, PB도 루트면은 루트끼리 같다라는 식을 써야 되는데 그냥 양변을 제곱해버려가지고 루트를 없애고 식을 쓸 거야. 그리고 점 P가 이 직선 위의 점이면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로 이제 해가지고 저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쓰자고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식을 씁니다. 식을 써볼 건데 이제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으로 쓰고 p, b도 마찬가지로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해서 이렇게 식을 씁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다 전개해봐야 되겠지? 전개할 건데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자 너네들의 이 한계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려보자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잘 따라와봐. 자 다 전개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 2창 없어지지 않겠니? 양변에서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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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동류항이니까 없어질 거야. 그러면은 1창을 쓸 건데 1창 쓸 때도 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자 어차피 이거 우리 완전 제곱할 때 여기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하잖아요. 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2ab 해주면 6a지 6a. 여기서는 몇 a가 나오지? 마이너스 4a가 나오잖아. 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네들이 더해 1a야. 2배 하면 2a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완전 제곱 각각 하면은 마이너스 4a 나오고 마이너스 7a가 나오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 마이너스 10a가 나오지만 그냥 얘네들이 더해봐. 마이너스 7이지 그지?
2배에서 마이너스 14a. 난 요렇게 한다. 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상수항도 물론 계산해야 되겠지. 상수항도 이제. 이 정도는 우리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9 더하기 4 해주면 13. 그 다음에 4 더하기 25 해주면 29니까 요거를 풀어도 a가 나올 것 같아. 요걸 풀어도. 이게 딱 깔끔하게 16a는 16이 나와가지고요. a가 1 나옵니다. a가 1.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봐야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점피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x 좌표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은 봐봐. 답을 쓸 때에는 일단 a에 1을 넣어주면은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답을 쓸 때에는 뭘 답으로 해줘야 돼? 그냥 이것만 답으로 내주는 게 맞지, 이것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이거로 답을 쓰면은 엄연히 말하면 답이 틀린 거니까 잘 보고 문제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다 구한 것 같잖아, 뭔가. 문제 되게 잘 푼 것 같잖아. 문제를 항상 잘 읽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근데 이제 이거 좀 설명 지금 해주긴 했지만 난 이거 계산 실수가 좀 평소에 많다 하시면은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긴 하지만 근데 너네 생각해보면은 너네 지금까지 시험 봤을 때 2번 봤지만 시험 봤을 때 시험 시간이 좀 어떻게 좀 부족했니 아니면 좀 남았니? 근데 일단 여기 원미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둘 다 기말이 좀 더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중간고사가 시험에 시간이 남았나? 시간이? 막 남아돌진 않았지, 그지? 여긴 남아돌진 않았고, 이제. 근데 중원은 애초에 둘 다 너무 쉬웠죠, 그죠? 너무 쉬웠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너네들이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은 풀고 남을 난이도이긴 하지만,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중요해. 얼마나 빨리 푸느냐. 그래서 요런 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된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어. 두 가지 풀이가. 일단 원래 평면좌표의 내용을 활용해서 풀려면 지금 C가 90도인 직각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을 뭐 대충 그려보는데 근데 얘들아 이것도 하나의 좀 요령이 있어. 요령이. 무슨 요령이 있냐면 너네 지금 이 문제 지금 만약에 푼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세 점을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이거 쓰지 말고 B 찍고 C를 대충 이 정도 찍고 A가 이거 어디 써야 되지? 막 이렇게 좌표 평면에 막 찍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전혀 찍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그냥 C가 직각이 되도록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그냥 그려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어. 얘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A좌표는 A, 마이너스 2, B좌표는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C좌표는 현재 1, 4로 나오게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해보자 이제. 일단은 AC부터 해보면은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6 차이 나니까 6의 제곱이라 쓰고 원래 루트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피타고라스는 제곱으로 쓰는 거니까 제곱해서 루트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이제 날아가는 거. BC도 해보자 BC. 이게 지금 3 차이 나고 1 차이 나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주고 그게 빗변 AB의 제곱이라 쓸 건데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25라고 쓸 거야. 25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건데 근데 봐봐 이거 다 전개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2차항은 날라가겠지? 1차항 바로 쓰자. 마이너스 2a에다가 1, 36, 9, 1 이거 다 더해줘야 돼. 몇이야 이거? 47인가? 이렇게 나오니? 계산하고 끄덕이는 거야? 진짜로? 오케이. 요거는 이제 4a 더하기 29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29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 항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6a가 18인가 나오게 돼가지고 일단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해. a가 3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단원의 풀이야. 평면좌표를 이용한 풀이야. 근데 이거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뒷단원 내용을 활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데. 뒷단원 내용. 뭘 이용해서 저걸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주면? 머리를 좀 굴려봐. 이 평면좌표 말고 뒷단원에 우리 배웠던 거 활용하면은 이걸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어. 뭘 해주면 될까?
힌트. 요거. 뭘 이용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수직. 수직이면은 뭐야? 이거 기울기를 구해서 우리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이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걸 활용하면은 얘보다는 계산이 더 적거든? 왜냐면은 여기서 AC의 기울기 계산해 보시면 AC 기울기는 저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잖아요. 자, 이제 얘에서 얘 뺄게 이제. 그러면은 1 빼기 A분의 4 빼기 2.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기울기도 해볼게. BC의 기울기도 이제. BC 기울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 빼기 얘로 해보자. 그럼 1 빼기 2, 4 빼기 3.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끼리 곱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도 될 거라고. 얘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랑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해보면 여기 2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정리. 1-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어서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답 3이 나오게 됐고요.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요렇게 풀 수 있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요것보다 낫지 않네? 요것보다? 그러니까 요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2번 방법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보시면 필수제 3번입니다. 요것도 사실 이제 있었던 유형이거든요. 우리 방학 때 있었던 유형인데 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Q의 좌표가 지금 이제 이게 X축 위에 한 점이니까 Q의 좌표를 내가 X축 위에 점 표현으로 A, 0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A, 0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작성을 해보자. 이 식을 작성을 해봐. 작성해 보면은 이제 AQ 제곱이 이제 요거 빼서 제곱이니까 해보면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는 6 차이 나니까 6의 제곱이라 쓰고, 여기 BQ의 제곱도 마찬가지야.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해주면 요건데, 요거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Q.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차식이지 이게? 2차식이지. 2차식의 최대 최소 찾는 문제니까 이거 우리 잘 정리해서 완전 제곱 만드는 문제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볼 건데 우리 바로 정리해 보자 얘들아. 이 정도는 a제곱이니까 2a 제곱이고, 그다음 여기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7이죠? 2배에서 마이너스 14a 1창 쓴 거 1창. 그 다음에 이거 상수야. 머리를 잘 굴려봐. 6의 제곱, 1의 제곱, 4의 제곱 다 더할 거야. 몇이야? 89. 여기 계산이 바로 돼? 오케이, 좋습니다. 89, 36, 1,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더라.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 항상 잘 봐야 돼. 이제 만약에 이놈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하는 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잘 읽어보면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Q라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만 찾는 거니까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가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 2차식의 최소가 되려면은 먼저 완전 제곱식을 일단 유도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데 그 대칭축일 때가 최소 아니니 이거? 대칭축일 때가?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칭축일 때가 최소잖아요. 이제 얘 대칭축이 몇이지? 대칭축이? 이거 바로 나와야지. 2분의 7이죠. 왜? 이거 약간 두근의 합처럼 생각한 다음에 나누기 2하라 라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A가 2분의 7일 때 요 식이 최소가 나오긴 하는데 완전 제곱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 요거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요거만 찾으면 되니까 이제 A가 2분의 7일 때가 지금 맞으니 그때의 점 Q의 좌표가 2분의 7,0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때의 점 Q의 좌표가 2분의 7,0이어서 그 점 Q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다. 그러면은 그 직선에다가 대입합니다. Y는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K에다가 이거를 대입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K가 몇 나오죠 이거? 7이다라는 게 나오게 돼. 7.
이제 항상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풀어 나가면서 계속 문제에서 뭘 구하라라고 했는지를 계속 봐야 돼.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이제 계속 왔다 갔다가 괜히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굳이 문제에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내가 지금 혹시 구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굳이 이거 완전 제곱 다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리고 얘도 실제로 완전 제곱 해주려고 하면은 이거 분수가 나오게 되니까 계산이 또 복잡해지니까 굳이 분수가 나오는 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제 필수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 4번인데 4번은 뭐냐면은 자 이거 문제 잘 읽어봐야 되는데 얘도 좌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막 X축, Y축이 막 정확하게 나타내서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얘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문제.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봐봐. 지금 ABC 그냥 뭐 적당히 그려놓자. 삼각형 ABC. 적당히 좀 그려놓고 뭐 여기를 뭐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럼 C일 텐데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BC의 중점의 좌표 여기가 지금 이제 2, 마이너스 1이래요. 2, 마이너스 1이래. 그럴 때 이제 점들의 좌표를 한번 좀 구해 나가 볼 수 있는데 잘 봐봐.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중점이잖아. 중점. BC의 중점이잖아. 이거 가지고 C의 좌표를 역산할 건데 자 C의 좌표 이거 바로 나오니 이거? 몇 컴마 몇인지? 7,0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그치? 그치?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제 여기가 플러스 5가 됐으니까 또 플러스 5 해주고 7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또 플러스 1 해가지고 0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이렇게 찾는 게 이제 그러면은 C 찾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나와 있잖아요. 무게중심 1,1이래. 무게중심이 1,1 무게중심은 여기 2대1 내분점이긴 한데 여기가 1,1인데 일단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A, B, C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죠. 자, 그럼 머리를 좀 굴려봐. 자, 거꾸로 해보자. 잘 따라와봐. 그러면은 이 무게중심은 다 더한 다음에 세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이 되어 있잖아. 나누기 3이. 그럼 나누기 3을 하기 전에 즉 곱하기 3을 여기다 한다 생각하면은 X좌표의 합이 3이 돼야 되고 Y좌표의 합이 3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럼 머리를 좀 굴려보자. X좌표 다 더해서 3 나오려면은 여기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더하면 4니까 하나를 더 빼야 3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거를 Y도 똑같이 해보면 현재 Y는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인데 실제로 3이 되려면은 여기가 이제 더하기 5가 되어야 되겠지. 더하기 5. 할 수 있죠 이거? 여기 좀 안 된다. 그냥 공식 써서 하면 돼. 그래서 A 좌표까지는 찾았는데 우리 문제의 목표는 CA를 이제 3대1로 내분하는 요 점의 좌표 찾는 거니까 요거 내분점 공식을 하면 나오긴 하겠죠? 공식 한 번만 써볼게 일단. 저거 이제 CA를 내가 3대1로 내분하는 거다.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분모는 비율을 더해주시고 분모는 비율을 더해주시고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앞에 거 비율 뒤에 A라는 점의 X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7 이렇게 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A의 Y좌표 쓰고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7입니다. 7 이렇게 써주도록 할 거야. 해보시면 4분의 4 나와가지고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몇이야 이거? 20인가? 4분의 20인가요? 그럼 2분의 11인가? 뭔가 좀 이상한데?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3, 5, 15 4분의 22에서 2분의 11 나오니? 뭔가 좀 이상한데? 2분의 11 3, 5, 15 더하기 7 4분의 22, 2분의 11 뭔가 잘못 쓴 것 같지? 4분의 3대 1 좌표가 지금 잘 구했죠? 좌표는 지금 좌표가 3 더하기 1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3, 5 잠깐만 이거지 이거 Y좌표 써야지 Y좌표 0이지 0 그러면은 얘가 그냥 분자가 15네 15 4분의 15 그냥 요게 끝이네 요게 끝 요게 답이네 요게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을 써서
하면은 무조건 풀 수는 있는데 얘들아 혹시 이거 되니 이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던 비례 배분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비율이 3대 1인 거잖아 이제 3대 1. 3대 1이면 요거 혹시 우리 이거 몇 대 몇 하는 거 요거 혹시 암산 좀 되니 얘들아? 암산이 돼. 어떻게? 뭐라고요? 3이랑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를? 요걸 아는데. 자 봐봐. 이제 요거를 만약에 조금 머리를 굴려서 암산으로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잘 봐봐. 일단은 지금 x가 몇 차이 나지 이게 지금 이제? 8 차이 나잖아? 8을 이제 몇 등분 하는 거야 총? 4등분 해가지고 그럼 8을 4등분 하면은 이제 2씩 나오잖아 2씩 이제 그지? 2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A에서 그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이렇게 했을 때 X좌표가 다 2씩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거를 잘 좀 머리를 써가지고 해주면 지금 여기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A에서 C로 지금 만약에 진행하는 거라 생각하면은 X가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3대1 내분점의 좌표는 여기서 2만큼 커져가지고 1이라고 볼 수가 있고 1. Y좌표 좀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게 5 차이 나죠 5 차이. 그러니까 5를 이제 몇 등분해? 4등분 해주면 그냥 4분의 5잖아 이제. 한 등분이 Y좌표가 4분의 5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 한 등분이. 그러면은 Y좌표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5에서 한 등분만큼인 4분의 5를 여기서 빼야 되겠지 4분의 5를. 4분의 5를 빼니까 5 빼기 4분의 5 해준 게 4분의 15야 4분의 15. 요거를 좀 머리를 잘 좀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거 좀 귀찮잖아 솔직히 이게. 귀찮으니까 그 대신 계산 실수 안 하게 잘만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5번인데 자, 5번은 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가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좀 그려볼게. 근데 이게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따지는 건데 이게 사실 X축의 위치는 크게 막 중요하지 않아서 Y축만 그려놓으면 A좌표는 현재 마이너스 6,2니까 뭐 대략 이 정도로 잡아주게 되면은 B의 좌표 8, 마이너스 6은 한 대략 요 정도쯤 이제 요건데 이 선분 AB를 내가 만약에 그어주게 된다면 요거를 지금 이제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M 대 N으로 지금 내분하죠. M 대 N으로. 그러면 요게 지금 M 대 N일 때 MN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무엇입니까 이거? 이것도 머리 굴리면 바로 나오는데 몇 대 몇이 돼야 돼 이게? 그 Y축은 여기는 X좌표가 0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내분점 공식을 써도 MN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잘 봐봐. 지금 여기 X좌표가 몇이라고 여기? 0이야? 여기 X 몇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6 차이. 여긴 X가 몇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8 차이. 몇 대 몇이야 그러면? 6 대 8이니까 3 대 4로 바로 답을 내면 돼. 3 대 4. 그게 끝이야. M은 3, N은 4. 이제 6 대 8이긴 하지만 이게 서로 소호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약분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대 4로 생각해서 바로 답을 7이라고 내는 거야. 7. 사실 이거 X좌표만 보면은 바로 답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주게 되면 하나 더 생각해주면은 만약에 뭐 X축이랑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몇 대 몇이냐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X축이야. X축이랑 만약에 M 대 N이다 라고 해주면은 그때는 몇 대 몇입니까? 1 대 3. 그치? 1 대 3인 거 알겠니 이거?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가능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도. 오케이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 요건데 방금 전 문제 약간 살짝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 요건 이제 뭐냐면 그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가 T 대 1-T로 내분해. 몇 대 몇인지가 안 나와 있고 문자 T로 나와 있는데 그 내분점이 1, 4번면 위에 있다라고 돼 있어. 1, 4번면 위에 있다. 그러면 일단 너네 딱 요 문제를 보는 순간 아마 가장 먼저 들 것 같은 생각은 그냥 공식 써서 그 내분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고 1, 4번면이라고 했으니까 1, 4번면은 모든 좌표가 양수잖아 이제 x, y가. 그래서 그냥 공식 써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공식을 써봅시다.
지금 이거 선분 AB를 t 대 1-t로 하는 거니까 공식 써보면 분모는 비율을 더해주는데 이게 비율을 더할 때 1 나올 거야. 소거돼서. 그다음 분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한번 천천히 써볼게. 이렇게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도 마찬가지로 쓸 건데 y좌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일단은 그냥 공식을 써. 그냥 공식을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없어지고요. 자 여기서 3t 플러스 5t 그러니까 8t 빼기 5가 나오게 되고 좌표가 여기도 이제 계산해 보시면 7t 플러스 t 8t 그 다음에 플러스 1 좌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좌표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 4분면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얘네가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쟤네가 양수일 조건 8t-5가 0보다 크다 8t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라고 부등식을 쓰면 되잖아. 네? 8t 플러스 1 8t 빼기 1인가요 지금? 빼기 1? 빼기 1이죠 빼기 1 그렇죠. 오케이 8t 빼기 1 아주 좋은 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빼기 1로 바꿔주면은 각각에서 t의 범위가 나올 거니까 바로 할게. 8분의 5보다 크다 8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은 저 두 좌표 XY 좌표 둘 다 플러스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겠지 둘 다. 그리고 또 있죠 이거 봐줘야지 이거 0과 1 사이의 범위다라는 것도 깔고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 모두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답이겠지. 자 한번 수직선으로 해보면 여기 8분의 1보다 큰 거 8분의 5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0과 1 사이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겹치는 공통 범위가 여기죠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지. 그래서 8분의 5에서부터 1 사이 범위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답은 나오긴 나오는데 이 생각도 하나 해볼 수가 있거든. 이 생각도. 이게 1번 풀이야. 1번 풀인데 조금 머리 굴리면은 이것도 쉽게 풀 수가 있어. 이것도.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 방금 전에 앞에 문제 있죠. 아까 필수예제 5번. 그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쟤를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쟤를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3,7이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3,7이니까 대략 한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게 선분 AB를 지금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분하는 점이 1, 4분면 위에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선분 AB 내부에 내분점이 있는 거잖아. 내분이니까. 그럼 봐봐. 일단 최소한 1, 4분면에 내분점이 있으려면은 여기 Y절편 기준으로 여기만 가능하지 않니? 여기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Y절편일 때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를 구해. 이거 방금 전에 앞에 문제야. 이거 Y축에 의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구해볼 수 있지. 이거 Y축에 의해서 몇 대 몇인지. 자, 지금 이게 X가 지금 여기 Y축 위의 점은 X가 0이니까 여기 뭐 0,만 쓰면 여기 X가 몇 차이 나지 이게? X가 5 차이 나지? 여기 뒤에는 몇 차이 나 이거는 뒤에는? 3 차이 나지? 그러니까 몇 대 몇인 거야 이거는 이때? 5 대 3이지. Y축에 의해서 5 대 3으로 자르잖아 이제? 그러면은 t 대 1 마이너스 t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저 5 대 3을 t 대 1 마이너스 t로 대응을 시켜서 이걸 풀어보게 되면은 3t는 5 마이너스 5t가 나오게 돼서 이때 t가 8분의 5가 나와. 이때 t가 8분의 5가 나와. 이때 8분의 5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때 t가 8분의 5니까 저 비례식으로 다시 써보면 이게 약간 8분의 5 대 8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8분의 5 대 8분의 3. 근데 봐봐. 지금 구한 요 t값은 딱 y축 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1, 4분면만 따지는 거니까 주황색 범위 따져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저 비례식의 합은 정해져 있어. t 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이 더하면 항상 1이잖아, 그지? 자, 여기 놓일 때가 8분의 5 대 8분의 3이면 이 내분점이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은 이 t가 더 길어져야 되지 않니? t가 더 커져야 되지 않니? 이게 사실 t 대 1 마이너스 t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t 값은 8분의 5인데 그 8분의 5보다 더 커야지만이 내분점이 1사분면에 놓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8분의 5보다 크다가 나와줘야 돼. 근데 1 전까지 가능하니까 8분의 5에서부터 1까지로 답을 내는 거야. 8분의 5에서 1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요 계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 요 계산을. 그래서 아까 문제를 응용해서 그 y축에 의해서 잘리는 그 기준값 구하고 그때보다 더 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문제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가능하거든. 문제가 조금 달라지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볼게. 만약에 b가 예를 들어서 b가 만약에 여기서 딱 가정해봐. 뭐 3, 마이너스 7이야. 선분 AB를 이제 뭐 t 대 1 마이너스 t 했을 때 만약에 3, 4분면에 내분점이 있고 싶어. 3, 4분면. 만약에 3, 4분면에 내분점이 있고 싶으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대 몇인지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이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뭐 이게 나을지 이게 나을지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 방법도 가능은 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요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건 잠깐 끌었다 갑시다. 자, 필수예제 7번인데 자, 요 유형 꼭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니까 별표를 몇 개 칠까요, 이거? 3개 칩시다, 3개.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야. 무조건 3개 치고 들어가야 되는 유형이야. 자, 이게 두 점 AB를 잇는 직선 AB 위에 놓여 있고 자,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좌표 중에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 그 다음에 연장선 위에 있는 점 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문제네.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점을 뭐 적당히 이렇게 잡아. AB로 적당히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선분 AB가 4BP라고 했으니까 선분 AB 대 선분 BP 비례식으로 쟤를 다시 작성해보자. 비례식으로 작성해보게 되면은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이게? 이거 4대 1이야. 4대 1. 왜냐면 이거 외항 내항 곱해서 이게 나올 거니까 저게 4대 1입니다. 4대 1. 4대 1이 되겠고 그 이제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선분 A, B를 4칸으로 봐. 4칸. 얘가 만약에 4칸이야. 4칸. 그러면은 B에서 P까지는 몇 칸이라는 거야? 한 칸이라는 거야. 한 칸. 근데 한 칸이라는 게 이게 그 B에서 한 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그 한 칸 떨어진 게 왼쪽으로 떨어지느냐 오른쪽으로 떨어지느냐 두 가지 다 해봐야 돼. 자, 왼쪽으로 한 칸, 요 정도만. 오른쪽으로 한 칸, 요 정도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 칸 한 칸. 저렇게 한 칸 한 칸만 떨어뜨리게 할 거고 한 칸 한 칸만 이제. 그러면은 여기 자연스럽게 A, B 네 칸에서 여기 한 칸이면은 나머지가 몇 칸이야? 나머지가? 여기 세 칸이지, 세 칸. 이렇게 이제 몇 칸인지를 일단은 써놓고 몇 칸인지 써놓고 그랬을 때 지금 그 점 P의 좌표 중에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 P1 연장선 위에 있는 여기가 P2라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문제야.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P1, P2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지? P1, P2. 자, P1을 어떻게 보는 거야? P1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P2는 원래 이게 선분 AB 밖에 있잖아. 자, 이게 내분으로 표현할 거면 잘 들어봐 이거. 선분 AP2는 총 몇 칸이야? AP2. 5칸이지. 5칸인데 선분 AP2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인 거야, 지금. 4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자, P1부터 따지면 P1. P1은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봐봐.
그냥 좌표 자체가 3대1 내분점 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 플러스 1 분해해준 다음에 3대1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자, B의 좌표가 지금 이제 1,9니까 이렇게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들어가면은 A의 좌표가 5,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Y 좌표 마찬가지로 해주게 되면은 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B의 좌표가 9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A의 Y 좌표가 1이니까 이렇게 일단은 P1의 좌표를 완성할 수가 있어. P1의 좌표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마저 써볼까 이거? 해보면은 4분의 8 2가 나오고 4분의 28 해가지고 7이 나오는 것 같아. P1은 일단 2,7이야. P1은 2,7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2를 해볼 건데 P2 자 P2는 이제 방금 얘기했죠. P2를 따지는 방법이 지금 요거야. P2는 자 점 B는 선분이라 쓰자. 아니다. 3분 AP2를 4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4대1로 내분. 그래서 그 점 P2의 좌표를 내가 이제 미지수로 일단 A, B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때 점 B의 좌표 1,9가 선분 AP2를 4대1로 내분하는 그 공식 써가지고 표현해볼게. 공식을 써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앞에 거 비율 여기 이제 4대1로 해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P2의 좌표 A고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1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X좌표가 5죠 5 이렇게 해주는 거랑 Y좌표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이제 B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로 들어가면은 1 곱하기 해준 다음에 A의 Y좌표가 1이죠 1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쓰는 거라고 이 식이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계산해서 풀면 돼 계산해서 풀면 1,9는 이 계산해 보시면 4a 더하기 5를 5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5로 나눠주시고 여기도 4b 더하기 2를 5로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거야. 나눠서 쓰면은 이거 끼리끼리 같아야 되겠죠? 끼리끼리 여기서 a가 몇 나오니 이거? a가? 몇 나와 이거? a가? 0 나오니 0? a가 0이어야 돼? 이거 이제 몇이죠 이거? 5, 9, 45 1을 넘어가면 44니까 B가 11 이렇게 하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주면 0,11이네요 0,11 P2의 좌표가 0,11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0,11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0,11 2,7이 나오고 오케이 다 했어 따라서 우리 저 P1, P2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거 x가 몇 차이 나죠 이거 x가 2 차이 나고 y는 몇 차이 나? 4 차이 나지? 2의 제곱 4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니까 루트 20으로 계산해 가지고 답은 일단 2루트 5야 2루트 5 답은 일단 2루트 5인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어 얘기할게 일단 그 외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P2의 좌표를 A, B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데 근데 외분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 이제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외분을 알잖아 외분을 알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제 외분으로 풀어볼게 외분이 이제 외분을 활용해 주게 되면은 외분 그 선분 AB를 지금 봐봐 선분 AB를 P2 입장에서는 여기 총 몇 칸이야? 5칸이죠. B에서부터 몇 칸이야? 한 칸이지. 그 P2는 선분 AB를 5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P2 입장에서 A까지 총 5칸, B까지는 한 칸이니까 5대1 외분점으로도 볼 수 있어.
이걸 외분 공식을 알면은 P2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5대1 외분점으로 5 빼기 1분의 앞에 거 비율, 그다음에 뒤에 거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좌표가 지금 맞나요? 네, 빼기죠, 빼기. 이렇게 해주시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5 빼기를 해준 다음에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b의 좌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a 좌표 이렇게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9. 이거 9입니다. 9.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 4분의 0 해가지고 0이고 4분의 44 해가지고 11. 답은 똑같이 나와. 답은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방법은 비슷하지만 이 외분 공식 자체를 알아놓는 게 조금 더 나아.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아야 너네한테 좋은 거야.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아야 좋겠고 이제 왜 그런 말도 있잖아. 그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이걸 몰라도 이제 이걸 모르면은 몸이 조금 더 고생한다. 몸이 이제. 근데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공식 써서 했지만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 머리를 좀 굴려서 생각해 보면 A의 좌표는 현재 5,1이고 B는 현재 1,9고 하는 건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 A, B를 지금 이제 총 4칸으로 나누게 되는데 3칸, 1칸 찾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한번 보자. X가 지금 얼마큼 줄었지 이제? 4만큼 줄었으니까 4등분 하는 거니까 한 칸의 간격이 이제 빼기 1씩 하는 거지. 빼기 1씩.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을 몇 번 해줘야 돼? 빼기 1을. 얘 찾으려면은 3번. 빼기 1을 3번 하니까 여기가 그럼 2가 되겠고 Y좌표는 플러스 8이 된 거잖아. 4등분 하면은 한 등분당 플러스 2씩 하는 거지. 플러스 2. 플러스 2를 몇 번 해줘야 돼? 플러스 2를 3번 해주면은 6을 더하는 거니까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볼까? 어차피 이거 다 한 칸의 간격이 지금 자, X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X가 이 방향으로 진행할 때 X가 하나 줄어들는 거고 Y가 2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이니까 한 칸 B에서 P2로 진행할 때 X 하나 줄고 Y 이만큼 늘어나니까 0,11이 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베스트야. 굳이 이렇게 공식을 안 써도 되겠죠. 공식을.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려서 요 방안도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한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려면 자 봐봐. 만약에 답만 내는 게 목표야. 답만 빨리 내고 싶으면 이 문제 안에서는 두 점 P1, P2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잖아. P1, P2는 총 몇 칸이야 이게? 2칸이지. 아까 A, B가 몇 칸이야? 그럼 A, B가 4칸이면은 A, B 길이를 나누기 2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A, B가 4칸이고 P1, P2가 2칸이니까 그래서 A, B 길이 구하고 나누기 2 해주는 게 답은 빨리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얘 길이 구해주면은 루트 4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이니까 이게 몇입니까 이게? 4루트 5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AB 길이니까 나누기 2 해주면은 P1, P2의 길이가 바로 나오게 되겠지. 근데 아마 이렇게는 문제를 막 잘 내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 문제 의도가 이 공식을 써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를 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으로 하면은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는데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필수제 8번. 자, 8번은 저거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요거 이제 아마 방학 때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C가 있을 때 자,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이거 순서가 중요해. 이거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어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인데 이 점들의 좌표가 각각 뭐 3,1, 여기 마이너스 1,7, 여기 이제 7,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 지금 PQR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될 때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찾는 거지.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근데 요거 얘기했었지만
ABC의 무게중심이나 아니면 이 일정한 규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나 일치해.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씁시다. 그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이랑 뭐랑 일치한다 지금? PQR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합니다. 여기 일치합니다. 여기 일치하니까 그러면은 PQR의 무게중심을 구해주면 그게 답이네.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몇입니까 이거? X좌표 다 더하면 9니까 나누기 3 해주고 Y좌표 다 더하면 6이니까 이렇게 3,2로 바로 답을 내면 되겠지? 3,2로. 그래서 답 내는 건 되게 쉬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점들에 의해서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면은 같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지. 같은 무게중심. 그 응용하면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PQR은 저게 지금 2대1 내분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더 더해서 만약에 ABC를 만약에 중점, AB의 중점, BC의 중점, CA의 중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요러한 도형이 있다 가정해봐. 요러한 도형이 있다. 요러한 도형이 있다 가정해봐. 그러면 이 도형 있죠. 중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형도 같은 무게중심이 나오지 않을까? 같은 무게중심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9번. 요 2등분선도 사실 했던 유형이야. 2등분선도 했던 유형인데 자, 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이거는 사실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안 찍어도 되긴 하지만 찍으면 도움이 되는 문제야. 찍으면 이제 3,4 이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2,1 대략 이 정도 찍고 이 정도 B가 마이너스 1,2니까 대략 이 정도 좀 찍고 이 정도 이제 이 정도 좀 찍고 이제 이 정도. 자, 각 C의 2등분선 있죠? 각 C의 2등분선이 지금 이제 AB와 만나는 점. 2등분선 그거 쓸 때 요 2등분선이랑 만나는 요 점의 좌표 찾는 건데 이거 2등분선은 얘기했지? 그 각의 2등분선이면은 그 비례식 기억나니? 비례식? 뭐 대 뭐는 뭐 대 뭐 기억나니? 그거 이용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기억나니? 진짜로? 길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길이를 AC의 길이 구해볼게. 바로 해보자. X 1 차이 나고 Y가 3 차이 나. 1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루트 10이야. BC도 해보자. BC도 보시면 X 3 차이 나고 Y 1 차이 나니까 3의 제곱 1의 제곱 해가지고 얘도 루트 10이야. 얘도 루트 10. 아, 요런 상황이네. 그러면 길이가 같네? 뭐야 이거?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 중점이야. 중점이다. 따라서 점 뒤에 좌표는 그냥 얘네 중점으로 계산해보자. 더해서 나누기 2 해보시면 1,3 나오네요. 1,3. 저걸 A, B라고 지금 났기 때문에 A 빼기 B를 계산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라는 답을 낼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뭐 어려울 게 없죠. 마이너스 2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0번이면 10번. 10번인데, 자,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10번은. 자, 10번인데, 자, 그나마 여기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뭐냐면,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는데, 3, 4분면 위에 한 점.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저거를. 그려봅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거. 그 다음에 a라는 점 찍어. 3, 마이너스 1. 이 정도. 3, 마이너스 1 찍고 b라는 점을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찍어야 되는데 어디 찍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b가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2, 4분면 어딘가에 b를 찍어야 되는데 잠깐 보류. 3, 4분면 위에 뭔지 모르겠지만 C라는 점이 있대. 근데 그 원점이 온대. 삼각형 BOC. 자, BOC는 지금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 BOC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OAC의 넓이 비교했을 때
BOC의 넓이가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게. BOC의 넓이가 더 크다. 2분의 3배니까. 근데 일단 OAC부터 먼저 그어볼게. OAC부터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삼각형 OAC의 넓이야. 저게 OAC인데 근데 저 삼각형의 넓이의 2분의 3배 한 게 OBC가 되는 거야. OBC가 이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일단은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B가 여기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해줘서 머릿속으로 BOC를 그려봐. 삼각형을 이제. 근데 BOC의 넓이가 좀 더 커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봐. 그 BOC나 아니면은 여기 OAC나 높이는 같지 않니? 높이? 높이가 같아.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데 넓이가 2분의 3배다. 그러면은 높이는 같으니까 밑변이 2분의 3배 차이 나는 거야. 밑변이. 그러니까 B를 얘보다 조금 더 좀 길쭉하게 좀 그려가지고 길쭉하게 뭐 한 이 정도? B를 대략 한 뭐 요 정도 찍어가지고 BOC가 한 요렇게 나오도록 요렇게 이제 찍어보자. 요렇게 나오도록 BOC가 저렇게 나오도록 찍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넓이가 2분의 3배다라고 했으니까 밑변도 2분의 3배 차이니까 그 머리를 굴려봐. 밑변이 2분의 3배 차이면 이게 몇 대 몇이어야 되겠니 이게? 아, 3대 2인 거 알겠니? 얘를 2분의 3 하면 얘니까 그럼 얘가 3대 2로 나와야지만이 밑변이 2분의 3배가 되겠지. 3대 2. 그러면은 결국 이거 아니야? 결국 문제를 푸는 이제 정석의 방법은 비좌표가 A, B라고 세워놨으니까 A, B라고 쓰고 이 선분 BA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뭐 원점이다. 공식 써도 될 거야. 공식 써도. 아니면 좀 더 머리를 굴리면 이거 2대 3이니까 여기 원점이니까 생각해봐. X가 지금 여기 3 차이 나죠. 3 차이 그죠? 자 이거 두 칸, 세 칸이자 그지? X가 3 차이 나면은 여기는 X가 몇 차이 나야 돼? 머리를 굴려야지. 여기는 X가 몇 차이 나야 돼? 여기는? 몇 차이? 항상 한 칸을 생각해봐. 한 칸. 두 칸이 X가 3 차이 나잖아. 두 칸이. 그럼 한 칸은 몇 차이 나는 거? 2분의 3? 그럼 여기는 세 칸이잖아. 몇이야 그러면? 2분의 9인 거 알겠니? 그래서 2분의 9만큼 이게 빼야 되겠지 이제. 여기 좌표가 음수니까. B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9, 들어가고 Y좌표인데 Y좌표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B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점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나온 X값 마이너스 2분의 9를 저기다 넣어. 3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2분의 3으로 쓸 거야. 2분의 3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냥 저 정도로 해서 좌표가 완성이 되니까 A 플러스 B를 구해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넓이가 몇 대 몇이다라는 거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이 3대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필수 예제 11번인데 11번 자 요거 마름모거든요. 마름모. 자 요거 좀 잘 봐. 요것도 자, 세 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게 마름모래. A 플러스 B 빼기 C를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게 자 일단은 적당히 그림 그려볼게. 이제 이거 좌표 평면에다가 막 정확히 찍을 필요는 없어. 이제 그냥 적당히 마름모를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마름모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을 건데 그 이제 도형의 점을 찍을 때에는 이게 반시계 방향 순서로 써야 돼. 반시계 방향의 순서로 쓰셔야 됩니다. 반시계로. 그 다음에 이것도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이제 원래 정석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좌표부터 쓸게요. 좌표부터 A가 지금 3,5고 B가 현재 A, B고 C가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D 좌표는 C, 마이너스 4 좌표 일단 다 써. 좌표를 이제 좌표를 일단 다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마름모는 마름모이기 전에 무슨 도형이죠?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에서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에서
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되는 거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아니면 이런 조건이 있어도 돼. 그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이 지금 딱 봐봐. 이게 당연히 직각은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평행사변형 중에서 두 대각선이 만약에 직각, 수직으로 만나도 마름모이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변이 같던 아니면 그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던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마름모가 되는 거야. 마름모가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이 마름모이기 전에 평행사변형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5가지 중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대각선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점이야, 중점. 중점이야, 중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AC는 좌표를 다 알잖아, 이제. 그럼 AC의 중점 구하면 되지 않니, 중점? 이거 일단 더해서 나누기 2 해봐.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은 1, 몇 나오니까 이거? 1,2 나오게 되겠지. 1,2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로 이제 대각선 BD도 한번 체크해. 대각선 BD도. BD도 체크해. Y좌표 먼저 봅시다. Y좌표가 마산네. 여기 2가 됐네. 여기 몇이어야 돼? 8. 플러스 6 됐으니까 또 플러스 6이 돼야 되겠지. 8이라고 쓰시고. 근데 X좌표는 지금 일단 미지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자. 그냥 얘네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니 이거? A 플러스 C를 2로 나눠주면 1이니까 일단은 얘는 그냥 이렇게 냅두자. 이렇게. A 플러스 C가 2라는 식을 다 써.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좌표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지. 하나하나 채워나가. 채워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 조건 썼고 이제 마름모 조건을 쓰려면 마름모 조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마름모 조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웃한 두 변이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한 두 변 내가 뭐 A, B랑 B, C의 길이가 같다라는 식을 써볼게 이제. 근데 제곱으로 쓸게. 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제곱으로 써볼게. 그러면 A, B의 제곱. 자,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이제 3 차이 나죠. 3 차이. Y끼리 3 차이 나니까 3의 제곱 9 해주고 이게 뭐랑 같다? BC의 제곱이랑 같다 라는 식을 쓸 거야.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81이다 라고 써서 이거를 풀어주면은 A가 뭔가 나오지 않겠니? A가? 아까 했던 필수의 제 1이랑 비슷하죠. 2창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게 되면은 이게 82인가? 8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항해주면은 몇이죠 이게? 8A가 64가 나오게 되니까 A가 8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럼 C는 여기서 몇 나오죠? 마이너스 6 나오니? 마이너스 6? 이렇게 잠깐만 음수인가? 음수죠 음수. 8A가 여기 마이너스 64니까 A가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은 C가 그냥 10 나오네. 그냥 10.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써주시기 바라고 일단 구하고자 하는 답이 A 플러스 B 빼기 C니까 A, B 더해주고 C 빼주면 이게 마이너스 10 나오네요. 마이너스 10. 답은 일단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중 첫 번째 조건으로 푼 거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으로 푼 게 이거야. 근데 두 번째 조건 있죠. 두 번째 조건. 뭐죠? 두 대각선이 2등분 하는데 수직으로 2등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아까 앞에서도 이런 필수예제 있었지 이거. 수직으로 만나면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거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쓸 때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냥 니은으로 쓸게 니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야. 기억으로 푸느냐 니은으로 푸느냐. 니은으로 풀 거면은 이제 AC 기울기 구해주면은 X가 지금 몇 차이 나냐 플러스 4가 됐고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지금
4분의 6 해줘가지고 2분의 3이고 BD 기울기도 따져볼게. BD 기울기. BD 기울기는 이제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A 빼기 C 8 빼기 빼기 4 해주게 되니까 A 빼기 C분의 8 빼기 4 해서 10이야. 그러니까 얘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도 쓸 수 있잖아. 얘네 곱해서. 자, 아니면 이렇게 바로 해도 되죠. 그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요거를 바로 역수의 반대부호로 이렇게 바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니까 뭐 요걸로 계산해 보면은 A 빼기 C가 여기서 마이너스 18이 나와. 크로스 쳐서 구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18이니까 뭐 저거랑 연립해도 답이 똑같이 나올 거야. 연립해주면은 A가 마이너스 8 나오고 C가 10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가 더 낫습니까?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기억이 낫니?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니은도 일단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니은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